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3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어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The Road Not Taken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5월 중 미국의 코어 PC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6월 중 유로존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8.6%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신 5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 신규 원전의 87%를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재산 동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국 달러화가 20년 내 최고치로 재차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명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rose 4.7% in May, around multi-decade highs. CNBC 뉴스 보시죠. 5월 중 미국의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가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것이고요. 전월의 4.9% 상승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월가 예상 4.8%보다도 0.1%포인트 낮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1982년 이래 여전히 최고 상승률이지만은 전월보다는 조금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어 PC는 식료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것인데요. 미국 연준 페드가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수죠. 그런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한 거고요. PC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6.6%입니다. 여전히 1982년 이래 최고 물가입니다. 한편 5월 중에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세금 등을 공제한 개인 가처분 소득은 0.1%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나 감소하였네요. 개인 소비 지출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소비 지출이 줄 수밖에 없죠. 한편 항목별로 보면은 상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6%나 상승하였고요. 서비스 물가는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3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군요. 개인 저축률은 5.4%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물가가 높아지니까 개인 소비가 줄어든 거죠. 미국인들은 물가고로 인한 생계비 상승으로 소비 여력을 많이 잠식당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하락하고 그 결과 미국 경제의 70% 비중인 소비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한편 5월 중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8.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었죠. 미국 물가가 빨리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유로존 물가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유로통계청이 6월 중 유로존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6%나 상승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추정한 8.4%를 상회하죠. 특히 지난 5월 중에 8.1%를 할 때도 그 신기록이었는데요. 이 신기록을 0.5%포인트나 갱신하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책임진 유럽 중앙은행의 대응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크리스틴 르가르트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7월 하순에 금리 인상폭을 25bp 또는 50bp 또는 75bp 중에 선택을 할 텐데요. 현재 50bp 인상설이 우세합니다.
25bp 인상은 현 고물가 현상에 비해서 너무 낮고 75bp 인상은 현 리세션 우려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거죠. 7월에 이어 9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이래 유지해온 마이너스 정책 금리가 올해 연내 포지티브 금리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는 현재 리세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서 이미 경기 하강을 시사했고요.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리세션을 피하더라도 내년에는 바로 찾아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 추가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르가르트 총재는 여전히 올해 긍정적 성장을 예상합니다. 지난 6월 22 정책회의에서 발표된 22 전망에서도 올해 2.8% 성장을 전망하네요. 제 생각에 오는 9월 경제 전망할 때는 이 성장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세계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 상승률을 표를 뽑아봤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로 세계 최고 물가 상승국은 레바논입니다. 무려 21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이 수단,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167%, 시리아가 139%, 터키가 73.5%, 아르헨티나가 60.7%, 스리랑카 54.6%, 이란이 52.5%,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략 17% 정도입니다. 영국이 9.1%, EU가 8.8%,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8.6%입니다. 인도가 7%, 한국이 5.4%, 일본이 2.5%, 중국이 2.1%, 홍콩이 1.2% 등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4,522만 6,500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33만 4,700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그동안 쭉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주간 증가율이 0.6에서 0.7, 1.0%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증가율도 그동안 쭉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주 처음으로 0.1%에서 0.2%로 커졌습니다. 탑12 국가별 순위도 달라졌는데요. 이탈리아가 9위에서 7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한국이 각각 한 계단씩 내려가서 한국이 9위가 되었습니다. 유럽 쪽 사정이 안타깝군요. 두 번째 단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2017년 이래 세계 원전 건설 31기 중 27기 87%를 장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IEA 세계 에너지 기구의 페이스 피롤 회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기존 선진국들이 시장 지도력을 상실하였다면서 원자력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 핵발전이 2배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원자력 발전이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차세대 클린 에너지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치솟는 화석 연료 가격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따라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부 및 산업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른쪽 상단 사진은 작년 중국에서 개최된 원자력 산업 관련 전시회입니다. 한편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는 32개국인데요. 이 중 30년 이상 된 원자로에서 63%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네요. 즉 많은 국가의 원자로가 지금 노후화하고 있다는 거죠. 노후화된 원자료가 많게 된 것은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당시에 집중 건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노후화된 원자로에 상당한 투자가 없으면 현 원자로가 3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존 원자로 유지를 위해서 60억 달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네요. 물론 원자력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와 병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IEA 계획으로는 2050년까지 핵발전을 2배 증가시키고 전 세계 에너지의 8%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특히 소형 원전 SMR (Small Modular Reactor에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SMR 기술을 가진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라고 하네요. 한국이 지난 5년간 바보짓만 하지 않았다면 이 SMR 기술의 선진국이 되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군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주도할 필요가 있죠. 그 전제로 태양광, 풍력 등의 발전 효율성 제고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 단신은 미 법무부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러시아 재산 동결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동결 대상 재산은 러시아 지도자, 그 대리인, 그리고 재벌의 재산 등입니다. 요트 등이 포함되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산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그 명칭이 REPO 태스크포스입니다. REPO는 Russian Elites, Proxies and Oligarchs Task Force의 약자입니다. 동결 규모는 개인 재산이 300억 달러에 달하고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동결 목적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효과에 극대화하고요. 이 재산 동결로 푸틴을 압박해서 전쟁 초기 종결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중앙은행 재산 동결과 관련해서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은 보유 외환을 가지고 해외 국채를 많이 사죠. 특히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죠.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 재산을 동결하였다는 것은 이 재산 운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 법적 효력이라든가 중국의 대응 등이 궁금하군요. 네 번째 단신은 달러 인덱스가 20년 내 최고로 재차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중에 달러는 1% 상승해서 7월 1일 인덱스가 105.14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02년 12월 이래 최근까지 105 이하를 유지하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105를 넘어선 거죠. 달러의 상승 이면에는 무엇보다 페드의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벌써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 파운드화는 28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연초 이래 10% 하락한 가격입니다. 영국 경제 리세션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영란은행이 다시 차례 금리 인상해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북아일랜드 문제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편은 지난 주말 달러 대비 각국 환율인데요. 러시아 루블 하나 올라가고 나머지 통화는 다 달러 대비 약세입니다. 네, 마지막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주말 코어 PC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옴으로써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주중에 리세션 우려가 많이 나오고 달러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국채 금리를 하락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889%까지 떨어졌네요. 지난 주말 현재로 연초 대비 주가 지수 수익률을 보면요. 다우는 마이너스 14.5%, 나스닥은 마이너스 29.3%, S&P 500는 19.7%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 6월중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로 오는데 이게 리세션 우려 속에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다우존스 예상으로는 월 중에 25만 명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는 전월에 39만 명 증가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인데요. 이런 조금 나쁜 경제 뉴스가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또 하네요. 자이언트 금리 인상 우려를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20세기 미국의 국민 신으로 호칭되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The Road Not Taken, 가지 않은 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you.